지금부터 2021년 경민중학교 도박 예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박 예방 교육은 게임과 도박을 구별하기라는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며, 영상을 시청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도박에 노출되는 사안이 없도록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별하기. 야, 성준아, 바로 집에 가게? 오늘 학원 보충 수업 가야 돼. 야, 그러지 말고 한판 하러 가자, 응? 나 어제 게임머니로 선수 한 명 샀거든. 엄청 세. 뭐 진짜? 너 얼마 전에도 용돈 털어서 선수 강화카드 사지 않았어? 에이, 그건 그거고. 엄마한테 문제집 산다고 거짓말해서 돈 받은 걸로 샀지. 야야, 이번에 산 선수 완전 잘한다니까? 한 판만 하러 가자, 응? 어떡하지? 야, 진짜 잘해? 그렇다니까. 어제 홈런만 3개 쳤어. 진짜? 그럼 딱 한 판만이다. 오케이, PC방 고고! 어머, 성준아, 오늘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죠? 잠을 못 자서 졸려요. 아니, 왜 잠을 못 잤어요? 어디가 아팠나요? 아니요. 그게 사실은 게임을 하다가 늦게 잤거든요. 친구들하고 게임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 다음 주가 시험인데 게임을 하느라 잠도 못 자고 학교에서 졸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선생님. 그렇지만 친구들이 자꾸 한 판만 더 하자고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유료 아이템 내기를 해서 멈추기가 어려웠어요. 뭐? 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돈을 걸고 게임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군요. 선생님께 혼 좀 나야겠는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선생님. 성준이 같은 친구들이 처음에는 무심코 게임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 그게 도박 문제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도박이요? 네, 도박이라니 무섭죠? 하지만 실제로 중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게임이 도박 중독으로 이어져 큰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답니다.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 봅시다. 도박 중독,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도박이 성행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사이트로 보이죠? 하지만 특정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각종 스포츠 게임 안내와 배당금, 이용 방법 등이 화면에 빼곡하게 들어찹니다. 바로 사설로 운영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입니다. 운영자 장모 씨 등 6명은 지난해 4월 일본에 서버를 둔 스포츠 도박 사이트 10개를 열어 회원 5천여 명이 베팅을 하게 했으며, 이 중에는 중학생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학생 김모구는 재미삼아 스포츠 도박에 발을 들였다가 베팅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PC 부품을 판다고 속여 50명으로부터 550만 원을 받아 챙겼다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재미삼아 시작한 온라인 게임으로 순식간에 50만 원을 잃은 중학생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5살 이모구는 수술 때문에 집에서 쉬는 기간에 온라인 게임을 접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온라인 게임, 카드 게임을 하면서 돈을 잃고 따는 걸 반복하게 된 이모구는 결국 용돈을 포함해 50만 원 이상을 날렸습니다. 이모구는 정신을 차리고 게임을 그만두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게임 생각이 나 결국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온라인 게임을 하기 시작했고 또다시 돈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주일 만에 25만 원을 날린 이모구는 용돈은 물론이고 어머니 휴대폰을 이용해 몰래 게임머니를 충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때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가 않죠? 네, 선생님. 뉴스에서만 보던 어른들의 이야기가 실제 우리 중학생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니 조금 충격이에요.
물론 그 친구들도 처음에는 재미있으니까 호기심에 게임을 시작했지만 그게 도박인 줄은 몰랐던 거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늦은 상태가 됐고요. 선생님, 저 당장 게임 그만둘래요. 좋아요. 하지만 그 전에 내기를 건 게임을 왜 하면 안 되는지, 도박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봅시다.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게임 안에 사행성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청소년 도박이 불법임을 인식한다. 도박의 확률론에 대해 이해한다. 게임 속 사행성. 선생님, 생각해보니 옆반 인성이도 얼마 전 게임 유료 아이템을 사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상담도 했었죠? 생각보다 성준이 또래 친구들 중에는 게임 유료 아이템을 사거나 돈으로 내기를 해서 피해를 본 친구들이 많아요. 에이, 설마요. 정말 많아요? 네. 그럼 잠깐 얼마 전 선생님이 상담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 봅시다. 처음 사이언스 게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인터넷에서 뒤지다가 찾아가지고 우연히 하게 됐어요. 게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게임을 시작한 지는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게임을 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재밌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게임비는 어떻게 많이 받나요? 용돈에서 좀 떼어먹거나 아니면은 엄마 속여서 좀 벌었어요. 그냥 엄마한테 거짓말해가지고 돈도 타내고 애들한테 돈도 빌리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돈 빌렸다가 안 갚아서 싸운 적도 있고. 그러면 게임하면서 손해를 보거나 돈을 잃거나 해본 경험이 있어요? 손해는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런 게임이 불법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불법이라는 생각은 딱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돈만 쓰는 거지 불법은 아닌 것 같아요. 중독도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어서 도박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학교 성적도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학교 성적이 많이 떨어졌죠. 성적도 떨어지면서 엄마하고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해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지금도 안 끊고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못 끊는 이유가 뭐죠? 조금만 노력해도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냥 재밌어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또 이 게임을 할 것 같은가요?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시작을 안 해서 돈을 잃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뭐 해줄 말 없나요? 그냥 이런 거 찾지도 않고 그냥 아예 시작부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행성 게임 말고 건전하게 돈 안 쓰고 재미로만 할 수 있는 게임이 가장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 잘 들어봤나요? 네. 계속 충격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성준이도 돈 내기를 하고 게임을 했죠? 주로 무슨 게임을 했나요? 예전에는 게임기를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이나 모바일과 PC가 연동된 게임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야구야구나 키커 온라인 같은 것들이야. 도박의 특징이 잘 살아있는 게임들이 많군요. 게임일 뿐인데 도박의 특징이요? 네, 먼저 야구야구 게임을 볼까요? 야구야구는 야구 게임이에요. 야구 게임을 하면서 직접 선수를 사서 팀의 능력치를 강화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게임머니를 이용해 선수를 사게 되죠. 게임머니에 따라 선수 능력이 달라지고 이것이 팀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더 좋은 선수를 만들기 위해
게임머니에 집착하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원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게임을 반복하게 되고 스마트폰을 조작하거나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게임을 하게 되죠. 단순히 게임을 더 재미있게 그리고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말이에요. 다음은 야구야구와 비슷한 게임인 키커 온라인이에요. 야구야구가 야구였다면 키커 온라인은 축구 게임인데요. 사용자는 감독이 되어 선수들을 영입하거나 팀을 관리하면서 선수들을 직접 조작할 수 있어요. 야구야구와 마찬가지로 게임머니를 통해 선수들을 영입하게 되는데 액수에 따라 선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능력치가 좋은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거액의 게임머니를 소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또한 카드 조합을 통해 선수를 강화하는데 이때 강화되는 확률이 매우 적기도 해요. 이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게임머니를 소비하고 쉽게 끝낼 수 없을 정도로 게임에 빠져드는 거죠. 게임에도 이런 요소가 있는지 몰랐어요. 어때요? 단순히 재미있어서 했던 게임 속에도 도박의 요소들이 많이 숨어 있죠? 네, 선생님. 인성이가 왜 게임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물론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들도 많이 있지만 일부 게임의 경우에는 사행심을 키우는 요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사행심이요? 네, 성준이는 사행심이 뭔지 알고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사행심이 뭔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사행심이란 우연한 이익이나 행운을 바라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게임을 해서 돈을 딸 수 있겠지? 잘하면 재미있게 놀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행심이라고 볼 수 있죠. 아하, 그렇구나. 그럼 이런 사행심을 유발하는 게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까요? 네. 도박의 위험성. 많은 친구들이 게임을 통해 돈을 따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닌가요? 실제로 계속 게임을 하다 보면 괜한 일에 짜증을 내거나 성격이 공격적으로 바뀌게 돼요. 또한 게임 머니를 사용하거나 아이템을 사려는데 돈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서 용돈을 받거나 친구들의 돈을 뺏는 아이들도 있어요. 맞아요. 정민이도 부모님께 거짓말해서 받은 용돈으로 선수 강화 카드를 샀어요.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께 호되게 야단을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로 인해 부모님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부모님이 다투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성준이도 이것 때문에 선생님께 지적당했죠? 잠이요. 잠도 충분히 못 잘 것 같아요. 맞아요.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 수면도 부족하고 이게 장기간 지속될 경우 우리의 성장에도 방해를 한답니다. 심해질 경우엔 우리 건강을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예요? 네, 어때요? 알고 나니까 무섭죠? 네. 돈 내기를 건 게임이 위험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아무리 사소한 게임이어도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내기로 걸고 한다면 그것은 게임이 아니라 도박이 되는 것이랍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100원, 500원, 아이템 하나, 둘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 이것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가 되고 말죠. 그렇구나. 정민이에게도 알려줘야겠어요. 준아, 오늘도 PC방 어때? 있잖아. 야구야구를 계속하면 도박에 중독될 수 있대. 뭐? 도박?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가 돈을 걸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야구 게임이잖아. 아니야. 실제로 돈을 거는 사람도 있는데다가 너는 현금으로 선수 카드도 사잖아. 그런 것들이 다 도박이야. 뻥치시네. 선생님, 정민이가 제 말을 안 믿어요. 야구야구를 계속하다 보면
도박에 중독될 수 있다고 했는데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걸면 모두 도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단순한 게임일지라도 무언가를 걸고 하게 되면 도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민이랑 저는 불법 게임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선생님.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정민이와 성준이가 야구야구를 한 게 나쁜 이유는 야구야구 자체가 사행성 게임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이 불법인 건 아니랍니다. 선생님, 그래도 우리 중학생들의 도박은 불법인 게 맞죠? 네,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규정하거나 도박이 이루어지는 업소를 유해한 업소로 규정 및 규제하고 있어요. 또한 사행산업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사행산업 업소의 청소년 출입 금지 및 복권, 막권 등의 판매 또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청소년의 도박이 불법이란 것 외에 청소년이 도박을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것 외에 그 이유가 또 있다고요? 네, 옛말에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릴 때의 버릇이나 습관은 나이가 들어서도 고치기 힘들다는 뜻이죠. 성준이가 지금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도박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발달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이는 성준이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답니다. 한창 공부하고 몸과 마음이 자랄 시기에 이런 도박에 빠지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고칠 수 없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청소년기에 도박에 빠지는 게 위험한 것이군요. 네, 맞아요. 알지? 야구야구는 위험하다고. 알았어, 안 할게. 됐냐? 야, 그래도 이것만큼 재미있고 돈도 버는 게임은 별로 없잖아. 너 마구마구해서 돈 번 적 있어? 맨날 이렇잖아. 아니거든? 야야, 내가 어제 뭘 봤게? 게임을 잘 분석하면 승률을 계산할 수 있대. 한 번 이기면 계속 이길 수 있게 된다고. 그러면 내가 이길 확률도 높아져서 돈도 많이 딸 거야. 뭐? 확률? 그게 진짜야? 그렇다니까. 못 믿겠으면 선생님께 여쭤보면 되잖아. 선생님, 그게 사실이에요? 게임 분석을 해서 한 번 이기면 그 후로 계속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대요. 진짜예요? 어떨 것 같아요? 분석과 승률, 그리고 확률은 객관적인 거니까 맞지 않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과연 분석만 잘하면 승률이 오를까요? 성준이가 잘 모르는 것 같으니 여기서 잠깐 확률과 승률의 관계에 대해 짧은 영상 하나를 보고 가도록 할까요? 화면의 플레이 버튼을 눌러 함께 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 선생님 수학 킴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께 알면서도 빠져들게 되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려고요. 앞에서 배웠다시피 도박 문제는 정말 심각한데요. 흔히 도박의 확률론이라는 얘기를 할 때 동전 뒤집기에 비교하곤 합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여러분께 문제 하나를 내볼게요. 예를 들어 동전을 5번 던져 5번 모두 앞면이 나왔다면 6번째 던졌을 때에는 앞면이 나올까요? 뒷면이 나올까요? 5번 던졌던 것을 확률로 따지면 무려 100%입니다. 그렇다고 6번째 나왔을 때도 반드시 앞면이 나오리라는 법은 없죠. 이것이 흔히 말하는 도박의 확률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무시무시한 얘기는 동전 뒤집기가 아닙니다. 동전이 뭐가 무서워요? 그렇죠? 동전은 그냥 동전이죠. 여러분 게임 좋아하죠? 선생님도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는 모바일 게임 중에 몬스터 길들이기 게임 아시나요? 모바일 게임 순위 상위에 랭크된 아주 인기 있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해본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몬스터 길들이기 게임에는 모험 입장과 대전 입장 모드가 있습니다.
몹을 잡거나 다른 플레이어들과 대전 게임을 즐기게 되는데요. 결투에서 지게 되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합성을 통해 캐릭터를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화를 할 때마다 성공하느냐? 아니죠. 성공 확률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매우 낮은 확률로 강화에 성공합니다.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싼 강화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많은 게임머니가 필요합니다. 게임머니는 게임을 하면서 획득할 수 있지만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현금을 주고 게임머니를 거래하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실제로 돈이 얼마나 드는지 합성 실험을 해보았어요. 이 게임을 잘 모르시는 학생들도 돈이 얼마나 들까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봐주세요. 자, 그럼 같이 보시죠. 먼저 조건은 이렇습니다. 플러스 1을 강화하는데 강화 재료와 강화 성공률을 고려하여 몇 번을 시도해야 강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게임머니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화면이 캐릭터 강화 화면인데요. 캐릭터나 재료 캐릭터는 각각 레벨이 있고 이것이 1성부터 7성까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별이 하나인 계란같이 생긴 캐릭터가 있죠? 그 밑에 별이 한 개라 이 캐릭터를 1성이라 부릅니다. 재료 캐릭터의 레벨에 따라 성공률이 다르겠지만 그만큼 높은 레벨의 재료는 비싸겠죠? 그래서 이걸 합성 확률별로 2000번씩 모의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16.2회 만에 강화에 성공한다는 결과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돈이 부족하답니다. 아니, 이 실험하는 중간중간에 돈이 정말 많이 들더군요. 겨우 1강 하는데 16번 이상 해야 한다니. 그럼 7성 캐릭터를 2성 재료를 사용해서 플러스 5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돈은 얼마일까요? 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무려 3,060만 원의 게임머니가 들어갑니다. 게임머니라고 하니까 실감이 잘 안 나죠? 제가 누군가요? 수학 선생님이죠?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아주 복잡한 계산이니까 눈 크게 뜨고 보세요. 1000골드는 현금으로 122원입니다. 총 3,060만 골드를 사용했을 때에는 무려 373만 3,200원입니다. 대박! 여러분, 믿어지세요? 문제는 이걸 한 번만 강화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7성급 캐릭터를 몇 개씩 보유하고 있으려면 돈은 정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물론 혹자는 16회보다 적은 횟수에서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확률은 지극히 낮답니다. 게임의 흥미 유발을 위해 결국엔 어렵게 강화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동전 뒤집기 확률처럼 돈을 걸고 하는 사행성 게임에서는 반드시 이번엔 된다, 같은 확률이 나온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먼저 던진 동전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동전 뒤집기는 항상 50%의 확률인 거죠. 여기서 잠깐, 다음 두 확률 중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800만 분의 1, 75만 분의 1. 이처럼 로또 1등 당첨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확률을 믿고 사행성 게임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에이 선생님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돈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도박의 속성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고 싶죠. 머릿속에서는 게임 캐릭터가 돌아다니겠죠. 공부도 안 되고 나중에 손도 떠는 학생도 봤어요. 심지어 돈이 부족해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께 거짓말하거나 친구의 돈을 뺏거나 훔치게 됩니다.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어서 그런 거죠. 아주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런 게임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시작도 하지 마시고, 혹시 지금 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오늘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꼭입니다. 어때요? 아무리 공정해 보이는 게임일지라도 게임 분석을 잘하는 것과
실제로 게임이나 도박에서의 승률은 관계가 없어요. 네, 선생님. 영상을 보고 나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분석을 잘하면 승률이 높아져 많은 돈을 딸 수 있을 거라는 헛된 꿈에서가 결국 가지고 있던 돈까지 모두 잃게 되는 것이군요. 네, 맞아요. 눈앞에 대박을 꿈꾸며 2에서 3%의 확률 열쇠를 무시하다가 결국 100% 원금 손실, 즉 모든 걸 잃게 되고 마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스스로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에 중독되진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자가진단 버튼을 클릭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나 도박 중독 자가진단 해봤는데 결과가 뭔 줄 알아? 왜? 뭔데? 위험한 단계래. 난 너 따라서 두세 번 해본 것밖에 없는데. 야, 네가 위험한 단계면 나는 대체 뭐야? 중독이라는 거야? 진짜 그럴지도 몰라. 정민아, 너도 한번 해봐. 야, 이거 무섭잖아. 선생님,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저 같은 학생들은 아예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을 접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해요. 거기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선생님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자신의 기본 성향을 알아야 해요. 가령 자신의 성향이 충동적인 사람은 도박이 하고 싶을 때 잠시 명상을 하면서 도박의 유혹을 참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나의 사회적 환경을 아는 것이에요. 사회적 환경이요? 내 주변의 환경을 조심하라는 건가요? 네, 내가 사는 곳 가까이에 도박장이 있다면 아무래도 더 쉽게 도박에 노출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다른 길을 선택해 돌아가는 등의 방법을 택하는 게 좋아요. 아하, 세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나만의 방법을 갖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을 한답니다. 이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절대 좋지 않아요. 스트레스 해소법은 편안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해요. 가령 운동, 문화생활, 봉사활동 등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힘이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자신의 대인관계에 관심을 갖고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의도치 않게 도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주위의 도움을 요청해 쉽게 도박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선생님, 그런데 이런 방법 외에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물론 있답니다. 일상생활에서 몇 가지 수칙을 통해 실천하는 것도 도박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함께 보도록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행성 게임이나 온라인 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 게임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규칙적인 생활하기. 온 가족이 공유하는 장소에 컴퓨터를 두거나 온라인 도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인터넷 활용 계획표를 작성해 놓는 것도 좋아요. 그 외에 운동, 문화생활 등을 하는 것도 도박 예방에 도움이 된답니다. 와, 모두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친구들이 사행성 게임을 하자고 조를 경우엔 이를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두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상의해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도 좋아요. 나도 도박 중독 자가진단 해봤어. 결과가 뭐야? 중독이라고 나왔지?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는데. 야구 그만해야겠다 이제. 그래, 잘 생각했어.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랑 진짜 야구하자.
너 야구 잘하잖아. 내가 한야구 하지. 그 전에 마지막으로 야구 딱 한 판만 하자. 응? 선수 산 거 아깝잖아. 아깝긴 아깝지만. 선생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뭘까요? 좋은 소식은 정민이가 드디어 야구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나쁜 소식은 마지막으로 딱 한 판만 더 하자고 저를 조르는데 저는 진짜 하기 싫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물론 정민이가 계속 조를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에는 단호히 거절하는 게 좋답니다. 만약 성준이가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친구들과 성준이 모두 피해를 보게 돼요. 돈을 잃게 되면 또 다른 친구들을 유혹해 그 친구들을 끌어들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말아요. 결국 돈도 친구도 모두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본인이나 가족 혹은 친구들 중에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에 빠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하지 말라고 설득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앞서 해본 자가진단을 해보거나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각자가 처한 중독 상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도움을 받는 게 좋답니다. 아하, 이제 잘 알겠어요, 선생님. 어때요? 쉽게만 생각했던 사행성 게임이 자칫하면 도박으로 번져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나요? 네, 선생님. 재밌는 데다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던 게임이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저도 게임을 줄여야겠어요. 돈 내기를 거는 게임은 더더욱 하지 않을 거고요. 성준이가 잘 배웠다니 선생님도 뿌듯한데요? 도박은 위험하다.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여기서 잠깐 이와 관련된 역사 속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중학생 여러분이 많이 하는 게임 중 사행심을 유발하는 게임은 도박이에요. 이런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에 빠지면 괜한 일에 짜증을 내거나 공격적인 성격이 돼요. 거짓말이 늘거나 늘 불안해하고 나 때문에 부모님이 다투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수면 부족으로 인한 성장 방해와 심한 경우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도박은 불법이므로 중학생 여러분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또한 아무리 확률이 높더라도 그것이 도박의 승률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 또한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러한 도박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에는 자신의 기본 성향과 사회적 환경을 알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갖거나 대인관계에 관심 갖는 방법들이 있답니다. 만일 도박 중독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혹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중학생 도박. 이것은 불법임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네, 이상으로 1교시 도박 예방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